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면역 증강 프로그램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해지려면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또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이런 질환들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입니다. 제가 2012년에 또 이런 책을 제목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의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환자는 늘기만 하고 또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는 되지 않고 늘 약을 달고 있어야 되죠. 또 그리고 그 약 가지수가 계속 또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또 현대약만 가지고는 또 우리 한우분들의 치료를 돕기는 어렵겠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또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성병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만성병 환자가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고혈압만 900만이고요. 당뇨병 500만, 암 환자도 220만이나 됩니다. 이 환자분들만 합쳐도 1600만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요. 20대 이상의 성인에서 4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약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많은 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것은 약으로 또 현대약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약, 서양의학을 반쪽의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우분들의 대부분은 정말 많은 약들을 먹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약물의 악순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 염증부터 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약을 처방받아서 먹죠. 처음에는 2개, 3개인데 그 약 가지수는 3개, 4개, 5개, 6개까지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한 주먹씩 먹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자연 치유력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해온 결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90% 이상이 대사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게 다 대사질환이죠. 또 그 합병증으로 혈관질환이 옵니다. 망막변성,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만성심부전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양성종양, 악성종양 또 암으로까지 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병명들이 있습니다. 혈전증,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 혈증 여러 가지 이제 질환명들이 있는데 이걸 총칭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은 병명이 다르지만 사실은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과음, 과식, 운동 부족, 그리고 복부 비만,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80% 이상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곧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것은 20% 이하고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상생아도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또 어떤 생활 환경에서 또 살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만과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건강하게 또 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대사질환은 우리가 이제 대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T세이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포도당 하나가 들어오면 38개의 ATP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기운을 내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일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젖산이 생기고요. 그 결과로 과도한 수소가 생기고요. 또 그 결과로 과도한 과산화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대사산물, 노폐물, 독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서 우리 세포를 산성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당뇨가 있고 혈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 단 음식 중독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그러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포도당이 혈중에서 세포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대사장애가 생긴 게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뭐 고기 생선 먹지 않고서는 또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다한 단백질을, 특히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또 이제 대사산물로 아미노산,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 결과로 세포가 산화가 되고 또 체액이 산화가 되고 또 이것들이 또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이 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한 게 젖산입니다. 이 젖산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된 후에 생기는 독소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결리고 몸이 찌푸둥하고 또 손발이 차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젖산이 쌓인 결과거든요. 바로 세포가 산성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몸에 피로감, 어깨 결림, 두통, 냉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큰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뭐 거의 인구의 대다수일 겁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이렇게 불편한 몸의 증상을 가지는 분들을 저희들은 반건강인이라고 합니다. 미병 상태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질병 상태로 갑니다. 대사질환이 생기고 그 합병증으로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미병 상태, 반건강인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세포와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제일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 동물성 포화지방산, 육고기 생선을 너무 즐겨 드시는 거죠. 이런 그 스트레스 받고 고기 많이 드시면 얘네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이게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당류들을 많이 드십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이 단당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 또 젊은이들은 뭐 단짠해서 단 음식들을 너무 즐겨 드시거든요. 이게 아마 입이 또 습관화되어서 그런 거죠. 이런 단 음식들에 또 이렇게 습관화되면 이게 또 활성산소 많이 만들고요. 또 이 먹은 음식들이 장에서 염증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지게 되고 이게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기 오염 물질입니다. 요즘은 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드물 정도죠. 또 이것들이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즐겨 먹는 육고기, 또 우유, 유제품, 여기에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기류, 플라스틱류를 통해서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들이 우리 몸을 또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또 면역을 또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금속, 중금속은 또 바로 발암 물질로 또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에 주로 매일 노출이 되니까 만성질환자가, 암 환자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반대로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항산화 물질인데요.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바로 통곡류, 현미 잡곡밥이죠. 두 번째 채소, 세 번째 과일, 그리고 좋은 식물성 기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즐겨 드신 분들은 좀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을 때도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질환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는 당뇨병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당뇨병이 왜 만병의 근원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혈중에 글루코즈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그림을 보시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막에 문이 열려서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연히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혈중에 포도당이 많이 남아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당뇨병이 오래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오니까요.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부족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포가 계속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기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당뇨병을 이제 1형, 2형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인형 당뇨는 제2형 당뇨입니다. 이게 이제 1형 당뇨는 이제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서 생기는 당뇨병이고요. 대부분의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잘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간과 근육, 지방으로 포도당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인슐린에 민감하다,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더라도 포도당이 잘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이 곧 제2형 당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만 높은 게 아니라 인슐린도 일반 정상인보다 높다는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의 바로미터가 허리 둘레입니다. 허리 둘레가 그러니까 배둘레임이죠. 이게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당뇨병으로 가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슐린은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허리 둘레를 줄여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당 지수가 낮은 식사를 해야 되겠죠.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들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단 음식들, 가공식품들이죠.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그리고 떡이나 빵이나 감자 이런 것들도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현미 통곡류로 잡곡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단 이렇게 식사를 하면 당을 낮출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7배에서 40배나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따라하신 햇빛 댄스가 바로 제가 고안한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요,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을 하고 난 10분 뒤에 평균 혈당이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혈당이 많이 높은 분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만큼 혈당을 내리는 게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식이관리 운동 잘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 곧 당뇨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죠. 식이요법 운동하면 당연히 또 허리 둘레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물로 당뇨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또 평생 약을 달고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당뇨약을 10년, 20년 먹으신 분들은 대부분 합병증이 옵니다. 이 당뇨병의 합병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3대 합병증이 첫 번째 망막변성으로 시력장애가 오고요. 두 번째 심부전증이 생기고요. 세 번째 신경병증으로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면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뇨약을 계속 10년, 20년 달고 계신 분들이 그런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약으로 절대 당뇨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은 인체의 대사기능 일부를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거죠. 이게 대사기능을 정상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약을 드신 분들이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사기능이 일부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살이 오히려 찌는 거죠. 살이 찌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내장지방이 쌓여서 허리 둘레 늘어나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먹는 약이 2가지, 3가지로 늘어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은 더 증가합니다.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또 합병증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당뇨약은 절대 약물 치료도 낫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대사장애에 빠진 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 대사 기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이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 현미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단으로 자연식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을 또 높이지 않기 위해서 식사 순서를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고, 가능하면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게 당연히 혈당을 또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매일 1시간 이상 만보 걷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게도 사시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사실 생활 습관이거든요.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씁니다. 옆에 계단 올라가는 데는 비어 있고요. 계단 이용을 꺼리는 거죠. 이 계단을 올라다니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에 또 3, 4층 정도는 또 계단으로 다니시면 혈당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방법 꼭 추천드리고요. 한두 정거장 정도는 또 걸어 다니면 하루 만보 걷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린 10분 운동법, 해피댄스 하루 3곡 정도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춤을 추면 이게 이제 4,000보 걷기 효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죠. 이 고혈압도 역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다입니다. 약물로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한 합병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내릴 뿐이지 혈압을 상승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만 없어지면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90%가 본태성 고혈압인데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 원인 잘 모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 주치분들에게 그 원인을 물어보셔도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나머지 10%는 신장 질환의 원인으로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신장 질환을 개선해야 또 혈압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 90%의 원인 잘 모름 본태성 고혈압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대체의학의 발전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한마디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60조, 70조의 세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매일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소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세포가 살고 또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세포까지 혈압을 보내주지 못하면 거기 있는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이 혈액을 보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압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우리 몸에 우리 다 같은 우리 몸의 세포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는 세포가 제대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은 곧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곳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몸이 혈압을 높이는구나. 바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혈압 환우분들에게도 약을 바로 끊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혈압이 또 너무 올라가면 이게 혈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관리를 시작해서 혈압이 정상화되면 그때 약을 또 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의 두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한번 처방받은 분들이 평생 먹어야 될 줄 아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혈압을 낮추면 약을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두세 달 내로 혈압약을 졸업시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 두세 종류 이상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름 만에 한 종류 또 졸업하고 또 보름 만에 또 한 종류 졸업해서 보통 한두 달 내에 약을 졸업을 시킵니다. 고혈압의 자연치유법도 똑같습니다. 운동, 현미 채식 위주의 자연식 스트레스 관리 요 세 가지입니다. 당뇨 자연치유법과 차례만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 혈액순환 개선에 혈관을 이완시켜야 되는 거죠. 최고가 운동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또 이게 또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 채식 위주의 식단.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영양요법입니다. 통곡류와 채소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이게 저염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트륨을 적게 먹어라. 왜냐하면 나트륨이 혈중이랑 세포에 많으면 이게 이제 혈압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굳이 저염식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미 채식을 하면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칼륨이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해서 퍼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소금 섭취하면서 또 현미 채식하시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의 또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또 제가 가르쳐드린 이완요법, 호흡법, 명상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또 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고지혈증입니다. 이 고지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과다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에 쌓여서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을 또 낮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주로 혈관에 쌓여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대로 낮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 수준까지 낮춰야 됩니다. 적정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에서 130이고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50에서 70이고요. 그래서 이걸 합한 총 콜레스테롤은 200 전후가 제일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150 이하까지 총 콜레스테롤이 15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LDL도 100 이하, HDL도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또 많이 겪는 부작용이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근육이 부서지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것도 신경세포 문제죠. 이 콜레스테롤은 여성 호르몬의 원료고 또 세포막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그래서 이게 과다해서 문제지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억지로 낮추어서는 곤란한 겁니다. 고지혈증은 우리가 식이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돼지기름, 버터, 치즈, 전유, 살코기, 캔디, 또 쇼트닝으로 구운 과자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맛있는 음식들이 또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은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주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이 관리만 잘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이 고지혈증,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현미 채식.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약을 먹지 않고도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장 흔한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또 고지혈증을 중심으로 이제 자연치유법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건강 다이제스트지에 안 박사의 암 예방법에서 저희 이제 건강관리법이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건강관리법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현미밥과 채소 위주의 식이습관. 저는 비건은 아닙니다. 가끔 생선과 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 저는 파워워킹을 합니다. 그럴 때는 팔을 저으면서 다리를 올리면서 힘차게 걷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걷는 것보다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습니다. 10층 정도는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운동 시간을 채우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보조식품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아미노산 이런 우리가 일반 식사만으로 또 부족한 영양소들은 또 보조식품으로 좀 챙겨 먹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매일 나누는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갈등이 쌓이면 바로바로 대화를 해서 풉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자주 어울리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일하고 생활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일 좋아하는 티타임을 가지면서
클래식 음악 자주 즐겨 듣고요. 그리고 가족들, 직원들, 환우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좀 마른 편이긴 합니다만, 네, 주로 이제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면 살이 잘 찌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 마르긴 했지만 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것은 우리 한우분들이 또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기본 건강관리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식이관리입니다. 현미 채식 위주의 자연식. 그래서 고기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붉은 살코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질환,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30분 이상은 최소한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시간 없으면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 햇빛 댄스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밥상이 약상이 됩니다. 저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 과식은 하진 않고요. 사실 이제 이 그림처럼 먹으면 조금 과식이 됩니다. 저는 현미밥 반 공기 정도에 서너 가지 채소 반찬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계란 하나, 과일 끼니 때마다 한 반쪽씩 이렇게 한두 종류 먹고요. 그리고 매일 또 견과류를 한 주먹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 있는 영양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나를 얼마나 오늘 사랑했는지,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들여다보시고 쌓인 거 있으면 그때그때 비우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군가 갈등이 생기면 정화하십시오. 미움 감사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정화하시고요. 또 긴장할 때는 또 의자에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완요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제가 또 이제 면역을 높이는데 또 중요한 게 숙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뇌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너무 암막 커튼 닫히지 마시고 한 5cm 정도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 놓으시고 그 햇빛을 받으면서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을 다 끄시고 깜깜하게 하고 잠을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밤에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게 정말 불면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거 정말 금물이고요.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많이 먹고 자면 밤에 자면서 이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장기관들이 막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노폐물 독소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저녁 일찍 드시고 소화시키고 잠자리에 드는 게 또 숙면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원료가 트리토판입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또 특히 아침에 잘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콩류, 버섯류, 그 다음에 좋은 유기농 계란, 이걸 매일 아침마다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콩 중에서도 청국장 된장이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다음 마지막 방법은 기혈순환을 좋게 만들고, 또 우리가 기가 살아야 되겠죠. 기가 죽어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를 소통시키고 기를 살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가 막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혈순환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지개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찌뿌둥할 때 본능적으로 기지개를 펴지 않습니까? 자주 펴시면 좋겠습니다. 기지개 펴는 방법은 양 손바닥을 하늘로 쭉 이렇게 뻗으시고요. 물론 다리 바닥에 딱 밀착시키시고 이렇게 쭉 뻗어서 뒤로 약간 제끼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아이 시원하다. 이게 또 리액션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기지개가 한자 말인데 기가 우리가 기소통 된다, 기혈순환할 때 그 기고요. 그 다음에 지가 뜻지자고요. 개자가 열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막힌 기운을 편다, 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개 자주 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배우신 스트레칭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기본으로 하시고, 또 몸이 찌뿌둥할 때 또 스트레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몸 두드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완요법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머리부터 두드리고 한 1, 2초씩 두드리시면 돼요. 얼굴 두드리고, 목 두드리고, 가슴 두드리고, 배 두드리고, 등 두드리고, 허리 두드리고, 또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목까지 그렇게 내려가면서 두드리시고요. 마지막 남은 팔, 손바닥부터 또 두드려서 어깨까지. 왼팔 하시고 또 오른팔, 또 손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깨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드리면서 기혈순환이 개선이 되고 막힌 곳이 또 열리게 되거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좋은 기운, 에너지를 넣는 겁니다. 이 기운은 곧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과학입니다. 우주의 회항력. 우리가 이제 매일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5만 가지 생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주에다가 주파수 쏘는 겁니다. 내가 한 생각, 감정, 이 파동으로 이게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우주의 회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 감사, 기쁨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좋은 파동이 나옵니다. 좋은 파동이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고요. 그 옆에 사람들이 또 편안해야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편안한 파동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해야죠. 이 말이 파동이거든요. 소리 파동이에요. 좋은 소리가 좋은 파동이 되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파동 에너지를 주게 되고요. 좋은 말을 해야 고운 말을 해야 고운 말이 오죠. 좋은 말, 고운 말로 나에게 또 좋은 파동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서로 좋은 파동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 이게 나쁜 파동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좋은 기운 또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자주 찾으십시오. 이 사진은 저희 경주 산내에 있는 자연치 아카데미 자연의원이 있는 자연마을의 전경 사진입니다. 해발 500m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곳에 마을을 만들고 병원과 또 학교를 만들었냐면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햇빛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휴가 가실 때 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좋은 자연을 찾아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체가 그것을 원하고 우리 인체에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우디 선생님은 모든 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또 의사로서 최상의 치료제는 자연이다.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이 건강 강의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10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완치가 되어서 이 격리시설을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저희 코로나19를 이기는 면역증강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관리 계속 잘 하시고요. 완치되어서 대구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